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1.5%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 그래도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지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역시도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 주요 지지 라인에서 일단 저항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지 라인이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스텝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지라인 지금 보시면 원래 그어놨었던 11선 라인이에요. 자, 그럼 지금 나스닥이 어제 11선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시장을 보고 한쪽, 즉 이 지지라인을 위로 올라서는지 혹은 돌파가 되는지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 지지라인까지의 어떠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적절한 지금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0분봉 2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1선 라인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고 지금 여기서 반등을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서 반등을 만드는지 그것이 이제 일봉으로 이어져서 자, 11선 지지라인을 타고 다시 우상향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빠져서 자, 요 120분봉 라인이 무너지고 그 다음 지지라인을 확인하러 내려갈 것인지를 일단 오늘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요 인근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주요 지지라인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단기평을 넘어서면서 자, 이런 식으로 반전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해주는, 즉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전을 만들어낸다면 자, 이전에 올라갔던 것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한 4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한 3, 4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자, 천천히 매수 매도를 결정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자, 애초에 제가 일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지지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 내에서 혹은 완만한 상승으로 한 2주 정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일주일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새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의 지지라인을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봉으로 본다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단기평은 뚫린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도 2시간 봉은 그쵸? 비슷하게 지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61선 라인, 자, 120분봉 단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자, 요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지금 다 잡혀있는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QQQ도 그렇고 자, SOXX도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이 만약에 하방으로 뚫렸을 때는 조금 이격도가 있는 혹은 낙폭이 좀 있는 그러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판단하기가 지금 어려운 흐름으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더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결국 내가 가진 원칙을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수행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토대로 손절과 수익 실현을 결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조지표만 보게 된다면 자, 그저께 같은 경우에 뭔가 상방으로 꺾일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매수를 고려했겠죠. 그쵸?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지지와 저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보조지표가 이런 식으로 트릭을 보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혹은 심리가 꺾였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은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는 투자하기 쉬운 시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혼란스럽고 거시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시장, 즉 채권 시장에서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급락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거시적인 흐름을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심리가 꺾이고 주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이 돌파하거나 혹은 지지가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지금은 제일 안전하고 확률이 높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를 좀 살펴봤을 때 일단 132달러 라인 돌파 당할 때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뒤로 한 8% 정도 빠진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지금 하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손절을 치고 지금 다 사셔도 이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단 이득이에요.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빠지면 그렇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때는 내가 매도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매도를 하신 분 보고 전체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망설여지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러한 심리들을 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언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판단을 해야지만, 단순하게 비싸고 싸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심리가 개입을 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파시고 지금 못 산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는 내가 이 기업의 가치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매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막상 10%나 저렴해진 상황인데도 매수에 있어서는 또 망설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심리들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매수 매도를 원칙대로 할 수 있게 마음을 다잡으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거 같은 경우도 2시간 봉으로 본다면, 자, 일단은 장기평이 미리 뚫렸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투자를 말씀드릴 때는 장기평이 지지라인으로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그 장기평이 이런 식으로 뚫려서 역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절을 치시는 게 그나마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역배열 상황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지지라인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아마도 주봉 라인으로 넘어간다면 지지라인이 잡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20일 주봉일 텐데, 예를 들어서 200주봉으로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지라인이 이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그럼 이 지지라인이 이제 돌파가 되고 난다면 하방으로는 꽤 많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이 잡혔던 요 215달러 라인은 어느 정도는 반드시 좀 지켜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인근에서 낙폭이 크게 음봉이 나와 버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방을 더 터치하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도 우리가 2평으로 봤을 때, 1병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지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2평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주봉 라인에서 주요한 지지 라인이 잡혀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서 주봉을 다시 올라서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조금 예민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자, 나스닥이나 전체적인 지수들 역시도 자,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을 따라서 어쨌든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00일 선이죠. 그래서 조정폭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노선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60일 선이라고 한다면, 자, 이 정도 라인, 즉 14,100 라인에서 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간다고 한다면 121선 라인인, 자, 14,000선, 그쵸?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1선, 121선 라인에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에 하방이 뚫린다고 한다면 가장 주요한 지지 라인은 요 14,000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정이 더 크게 나와서 만약에 201선까지 터치를 하게 된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13,500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 11선 단기평에서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인 추세 상승이 무너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반등이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딛고 일어서는 것, 이평이 상방으로 향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지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보조지표 상으로도 하방을 조금 향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빠르고 성급하게 포지션을 정하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현금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지켜보신다면 좀 더 리스크 관리가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은 한번 드려봤어요. 자, 주요 지수들이 각각의 단기 2평 지지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서 위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을 크게 투입하기보다는 그 하방이 뚫리는지 혹은 상방으로 일어서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자, 오늘은 그러한 인사이트를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